이제 LLM 모델 선택을 이제 할 텐데요. 이런 자동화된 툴의 이제 그 에이전트의 핵심 엔진, 핵심 뇌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이제 LLM인데 LLM을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앞에서 LLM 두 가지 선택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는 터보 GPT 3.5 터보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텍스트 다빈치 003을 했잖아요. 그 두 개 중에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모르시겠죠? 그 구분을 안 해보셨으니까. 이제 그걸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는 이 모델 선택에 있어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죠? 이제 자체 LLM을 만드는 거잖아요. 뭐죠? 그 라마든 라마2든 뭐 그런 걸 해서 하는 건데 그거 사이에 차이점 같은 걸 살짝만 빨리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NLP 최근에 이제 NLP 최근이랄까요? 뭐 작년 뭐 NLP 에코시스템들 보시면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가 있고 여기 뭐 다운로드가 얼마 됐는지 2023년 4월에 다운로드 된 거 보면은 뭐가 제일 많이 됐나요? 4.12 요거. 허깅 페이스가 역시 이제 많이 알려졌고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NLTK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 많이 쓰는 전통적인 이제 그 NLP 그쪽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젠심 이쪽은 이제 그 워드2백 때문에 또 많이 이제 다운로드해서 쓰는 거고 오픈 AI가 이제 챗GPT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클라이언트 쪽만 쓰는 거죠. 서버는 어차피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랭체인 쪽 툴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10월에 나온 거 지금 제법 많이 됐어요. 이거 K 다니니까 58만 이제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고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LLM 모델을 좀 이제 적어 놓고 있는데요. 버트가 있고, 그, GPT3, GPT2, T5도 이제 제법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얘들마다 잘하는 영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애는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쪽인 좀 낫고, 어떤 애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다시 말해서 이게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그런 걸 잘하고, 또는 컨버세이셔널, 이 챗GPT는 이제 얘는 이제 컨버세이션이 강하죠. 그 다음에 컨텐츠 제너레이션이 강한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옷을 입혀갖고 지금 우리가 쓰는 챗GPT가 이제 되는 거고요. 서머라이제이션, 바트 같은 경우 서머라이제이션이 좀 더 잘하는 모양이네요.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쪽을 이제 할 일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선택 기준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랭체인 같은 거 갖고 이제 에이전트를 만든다 그랬을 때 아까 엔진을 아까 제가 챗 모델하고 컴플리션 모델을 이제 두 개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API, 오픈 AI API 레퍼런스에 보시면 여기 챗이 있고 컴플리션이 있어요. 챗이 있고 컴플리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GPT 3.5 터보 얘가 이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GPT 3.5 터보는 다이얼로그에 옵티마이즈 돼 있다고 그랬어요. 다이얼로그. 그러면 얘는 주로 어떤 일을 잘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대화, 챗. 다시 말해서 GPT 3.5 터보는 챗 모델이에요, 챗. 가격은 얼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0.002, 1K 토큰당 4K 컨텍스트일 때, 컨텍스트를 키운 놈은 이제 가격을 좀 비싸게 받네요. 1K, 4K 컨텍스트일 때는 이제 0.002 이제 그 가격인데, 그러면 텍스트 다빈치 003 그 컴플리션 모델은 얼마냐? 이게 요 페이지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요 페이지에 다만 다빈치에 대한 거 좀 나와 있긴 한데 딱히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중간에 오픈 AI의 이제 그 API 설명하는 중간에 보면 챗 컴플리션하고 컴플리션. 그러니까 채팅하고 이제 채팅을 완료시켜주는 거랑 그냥 컴플리션이 있는데 차이가 뭐고 그 다음에 여기 일단 가격 먼저 보면은 GPT 3.5 터보는 그 비슷한 케이퍼빌리티 갖고 있다. 뭐랑 텍스트 다빈치 003 하고 비슷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가격은 10분의 1이야. 어머나 싼 걸 강조를 하죠. 이걸 뒤집어 말하면은 텍스트 다빈치 003은 GPT 3.5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10배 비싸. 그렇잖아요. 싸다는 걸 강조하려면 이렇게 얘기하고 비싸다는 걸 강조하려면 뒤집어야죠. 그렇죠?
텍스트 다빈치 003 사실은 텍스트 다빈치 003이 질의응답에 이제 그 특화되어 있어요. 얘는 다이얼로그를 이제 질의 여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고 얘는 이제 컴플리션 이 컴플리션 엔진이고 얘는 채팅 엔진이에요. 채팅 엔진. 이 채팅 엔진은 사용자가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얘기했어. 잉글리시를 뭐 프렌치로 바꾸자 그러면 시스템에서 알았어 그래 바꿔줄게 막 이런 거고. 이 똑같은 걸 여기서는 이제 컴플리션에서는 로 같은 걸 지정을 안 하고 그냥 트랜슬레이트 이 사명만 주는 거예요. 이 인스트럭션만 주고서 이제 하게 하는 거고 요런 명령을 받아들이는 엔진은 디폴트로 텍스트 다빈치 003인 거고 요런 형태의 이제 명령을 받는 게 이제 GPT 3.5 터보예요. 이걸 갖고서 제가 이제 뭐 비교 평가를 할까 이제 좀 한 거는 평가를 해봤을 때 이게 텍스트 다빈치 003으로 하면 아까 에이전트들이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잘 동작해요. 근데 여기 뭐 비슷하게 퍼폼한다고 한 GPT 3.5 터보로 바꾸는 순간 일부는 동작하고 일부는 전혀 동작을 잘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너는 그걸 생각하고 액션을 취하고 액션 결과를 옵저베이션하고 행동해. 이런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GPT 3.5 터보가 온라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얼라인먼트가 안 된 거예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올바른 사람이 원하는 걸 제대로 찾아내는 거는 텍스트 다빈치 003이 한 번 더 파인 튜닝이 돼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말로 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긴 할 텐데요. 나중에 실습 기회가 있을 때 실습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되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GPT-4는 GPT 그러니까 텍스트 다빈치 003보다 가격이 비싸요. 근데 가격이 비싼 대신에 아까 같은 리즈닝을 더 잘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쪽에서 오토 GPT를 할 때 걔가 LLM을 뭘 쓴다 그랬나요? 오토 GPT 앞쪽에서 설명하면서 기사 내용에서 제가 줄쳐서 보여드렸죠? LLM 뭘 쓴다 그랬죠? GPT-4요. 네, 맞습니다. GPT-4를 씁니다. 왜요? 왜 GPT-4를 쓰죠? 가격도 비싼데. 그 명령을 잘 이해를 해요. 인스트럭션을 잘 이해해요. 그래서 리즈닝을 잘해요. 그래서 다음 액션들을 잘 취해요. 가격은 비싼 대신에 그런 걸 잘합니다. 자, 이왕 GPT-4 얘기가 나왔으니까 GPT-4가 이제 모어 트로스프라고 석 달 동안 노리를 더 집어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휴먼 레벨 퍼포먼스 그러니까 사람 말을 언더스탠딩이나 그런 걸 더 잘하게 돼 있다는 거고 그럼으로써 이제 아까처럼 에이전트가 리즈닝 액팅 할 때 요 관계를 이제 안정적으로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LLM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에서는 이제 이 정도 안정성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도 생각하려면 생각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GPT-4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라미터가 몇 개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루머가 있어요. 뭐 100쪽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막 루머가 있어요. 근데 100쪽에는 아니래요,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요걸 한번 좀 엉뚱한 쪽인 것 같은데 요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구글 리서치 블로그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여기 프리트레인드 모델에다가 프롬프트를 이제 개선을 잘 해갖고 이제 뭐 GPT-3 같은 걸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하는 거랑 우리가 이제 뭐 자체 LLM을 만들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거랑 파인 튜닝하고 이제 프롬프트 디자인은 좀 다르죠. 이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해서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거고 얘는 데이터를 새로 집어해서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어느 게 더 좋으냐 뭐 이런 걸 비교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중간에 아이고 우리는 양쪽 다 해서 잘 나왔어 라고 이제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신 이쪽이 좋은 건 있죠. 이쪽에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프롬프트만 하는 거는
하나의 모델 갖고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데다가 정말 뭐 데이터 분석하는 데도 쓰고 그 어떤 그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너럴하게 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할 거야. 그럼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한 모델이 더 잘할 건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비교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만능을 하는 이제 만물 박사는 특정 일에 있어서 이제 그 특정 일에 있어서 스코어가 좀 낮아요. 여기 보시면은 프롬프트 디자인, 다시 말해서 GPT-3. 근데 파인 튜닝한 모델들은 이제 결국 가서 끝에 가서 비슷하게 이제 만나긴 하죠. 다만 그 모델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그런 거고 크기가 작을 때는 뭐가 제일 좋죠? 그냥 모델 튜닝을 이제 해준 그런 게 이제 좋다 이거죠. 자, 모델 튜닝을 이제 해주는 게 좋은데 우리가 GPT 3.5는 얘가 만물 박사잖아요. 만물 박사인데 구글에서 이런 걸 연구를 이제 한 걸 보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GPT-4는 그 연구 결과를 차용을 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GPT-3하고 GPT-4의 이제 그 컨셉추얼한 그림인데 아이고 동그라미가 뭐 이게 하나 있고 여러 개 있는 거네요. 이 동그라미 뭘까요? 모델들입니다. 모델. GPT-3는 하나의 모델만 했는데 GPT-4는 영역별로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8개 모델인데 하나의 버블이 얘보다 조금 커요. 크다 그래서 아주 크진 않아요. 알려지기로는 1750개, 2000억 개, 2000 몇백억 개라 그래요, 하나가. 그럼 8개 곱해서 뭐 1.7조 개 뭐 그런데 그거를 여기 각각의 그 태스크 A, B, C별로 훈련시키고 이들을 연합시켜서 놔서 이제 놓은 게 이제 그 GPT-4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 그 내부 얘기를 막 안 하려고 뭐 하는데 여기 대답 뭐 유튜브 방송인지 어딘가 대답을 이제 하다가 틀렸다고 하는 거죠. GPT-4는 8개짜리 220빌리언. 220은 우리말이고 빌리언은 영어네요. 그러면 2220억 개, 영어로 하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죠. 2220억 개짜리 모델 8개가 모여서 1.7조 개의 이제 토탈로는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능도 좋게 하고 이제 그 쪼개서 훈련시키니까 각각의 또 병렬로 훈련시키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 특화된 그런 건데 어떻게 이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사실 학문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든 또 소크라테스는 잘 모르겠네. 저기 그 플라톤도 했나? 저기 아르키메데스나 뭐 이런 아저씨들 보면 수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뭣도 하고 다방면을 했잖아요. 이제 그 다방면으로 한 게 좋았는지 근데 학문이 많아지면서 전문 분야가 쪼개졌었죠. 쪼개졌다가 또 르네상스 시대에 그런 여러 가지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학문이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보자면은 지금 GPT-3는 다양한 학문을 한번에 배운 건데 그게 여러 개로 이제 전문화된 형태가 GPT-4인데 과연 이렇게 전문화된 게 좋으냐? 학문끼리 다시 연결되는 언젠가 연결 필요한 어느 점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얘들을 연결하는 시도가 다음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생각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때 르네상스처럼 다시 융복합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딥하게 들어가는 모델로 이제 현재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이게 GPT-4가 성능이 이제 특별한 부분들에 의해서 정답률이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게 2% 급락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화된 모델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랭귀지 모델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 훈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성능 저하는 계속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제대로 성능을 내고 있느냐. 이런 거 우리 머신러닝에서 뭐라고 부르죠? MLOps 쪽에서 이런 부르잖아요.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 때 우리는 이런 걸 과적합. 아니 백프로페이 훈련인 거고요. 드리프트라고 그럽니다. 드리프트. 모델 드리프트라고 해서 데이터 드리프트가 있고 뭐
컨셉 드리프트가 있고 뭐 나누는데 어쨌든 얘가 이제 약간 뭐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했을 땐 바로 조치를 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드리프트도 봐야 된다는 그런 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오픈 AI 쪽 챗 GPT 쪽을 했다면 우리는 동네 모델에 대해서도 좀 잠시 생각해 보죠. 짧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8분이 됐으니까. 여기 알파카를 만든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했었죠. 모델이 라마에서 이제 오픈 소스로 했는데 데이터 자체가 훈련시킬,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서 액션을 제대로 한 파인 튜닝을 위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다빈치, 그러니까 오픈 AI, 챗 GPT에다가 질문해서 나온다. 이런 걸 52,000개 정도를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이제 얘가 어떤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해서 알파카를 만들었다 그랬죠. 이런 훈련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나요? 수업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시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챗 GPT라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가 들어가서 나온 요 아웃풋을 갖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건데 일종의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nowledge distillation을 하면은 그냥 원래 있던 데이터 갖고 훈련시킨 것보다 성능이 이제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알려져 있고 요 방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알파카 같은 데서 쓴 건데 요거 한번 knowledge distillation 사실 원래 오늘 knowledge distillation 요거를 갖고 이제 인덱스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너무 학문적인 거라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요걸로 바꾼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자세히 보면 상당히 재밌는데요. 재밌는데 재미없으시죠 보기에. 근데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믿어주시고.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어주시는데 이제 왜 재밌는지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원래는 이걸 갖고 실습을 이제 준비했는데 어쨌든 그 후에 이제 독립 오픈 라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르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르카로 이제 또 했죠. 여기 요 말이 재밌습니다. 얘도 GPT-4를 썼다 그랬어요. GPT-4에서 나온 아웃풋을 쓴 것 같아요. GPT-4가 이제 아까 2200개의 모델이 8개 모인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130억 개 파라미터 모델로 학습했다 이거죠. 여기 요걸 써서 요걸 학습했다.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이게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 방법입니다, 이게 knowledge distillation 방법인데 GPT-4가 티처가 되고 얘가 스튜던트가 됩니다. 티처가 되고 스튜던트가 됐는데 이 뒤에 말이 또 재밌어요. 아니 얘는 토탈로 1.7조 개고 얘는 130억 개인데 이거 챗GPT보다 이제 높은 1750억 개를 얘기하는 건가요? 걔보다 이제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 이거죠. 모델이 작은데 성능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인지 실제인지 주장인 것 같나요? 실제인 것 같나요? 믿어주셔야죠. 뭐. 오르카 범고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소스로 해서 여러 군데 쓸 수 있게 이제 오픈을 했죠. 뭐 오르카가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라마2를 오픈했잖아요. 이제 우리 메타의 얀루쿤 아저씨의 메타에서 또 나왔는데 여기 이제 오픈소스로 해서 했고 상업용으로도 쓸 수 있어 라고 했고 아이고 그 데이터도 뭐 예전보다 40% 더 큰 걸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랭스도 더블로 했어. 그래서 토큰 4096개. 그래서 모델을 3가지 종류로 냈죠. 작은 거, 중간 거, 대중소로 했네요. 대중소. 음식점의 대중소처럼 아구찜 대중소처럼 70빌리언, 13빌리언, 7빌리언 해서 이제 작은 건 한 70억 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벤치마크마다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든 또는 이제 퀘스천 앤 앤서링이든 뭐 이런 거 각각의 점수들을 이제 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LLM 배포를 할 때 모양을 보시면은 모델 사이즈로 스몰, 베이스, 라지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누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토큰 랭스 512, 4096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시퀀스 랭스는 큰 게 좋은가요? 작은 게 좋은가요? 일단 한꺼번에 던질 수 있으면 가능하면 크면 좋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최근 논문들에 하면 너무 크면은 이게
컨텍스트가 이렇게 크면은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별로 이제 그 어떤 판단의 기준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서 너무 크면은 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그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요게 또 있어요. 이걸 훈련시킬 때 베이스. 그러니까 베이스 모델은 어떤 거냐면 이제 다음 나올 단어를 맞추는 형태로 훈련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채팅.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오픈 AI 모델 중에 터보 GPT 3.5 터보라는 놈 있죠. 걔가 채팅 중심으로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럼 너는 그 감시자니까 그걸 뭐 질문에 대해 답해줘. 이제 그 롤로서 이제 답을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떤 인스트럭트 지도에 따라서 이걸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얘는 알았어, 그거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떤 거 그러니까 모델의 뭐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잖아요. 작은 거는 작은 디바이스에 올라갈 수가 있고, 큰 거는 이제 크지만 좀 더 정확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시퀀스 랭스도 이제 큰 문맥을 줄 수도 있고, 뭐 작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판다스 에이전트나 이런 이제 랭체인의 LLM 그 리즈닝 할 용도라면은 챗보다는 이제 여기 그 리스폰드 요 인스트럭션에 대한 쪽으로 훈련된 놈이 그 리즈닝 그 사고 논리적 사고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쓰는 용도에 따라서 이제 할 것 같고, 만약에 그냥 우리 그 로봇의 그 감성 로봇 있잖아요. 감성 로봇에 가서 이제 그 기분 좋게 말해주는 그런 거라면 챗의 그 파인 튜닝된 모델을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거에 따라서 스몰로 할지, 그 다음에 랭스를 할지, 이런 거를 이제 따라서 이제 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리하자면 모델 정확도 같은 거 벤치마크 된 거를 이제 그 하는데, 일반적으로 큰 모델일수록 이제 모델 정확도는 좀 높아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처리 속도는 이게 작은 모델이 이제 아무래도 계산할 파라미터가 적기 때문에 빨리 계산이 됩니다. 그 제가 지금 그 교육 하나를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 LLM 갖고 하는 그게 있는데, 요거를 제가 구글 콜랩에다가 해서 그 실습을 시켜드리려고 테스트를 하는데, 아이고 GPU 모델 해도 이게 답이 잘 안 나와요. 한 번 질문하면 한 4, 5분 있다 답이 나와서 이걸로 그런 걸 실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습 환경을 제가 지금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리 속도 같은 거가 이제 어느 정도 돼야 되는 환경,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이제 모델을 크기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거, 아까 그 채팅이 목적이냐 인스트럭트가 목적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방향에 맞는 파인 튜닝이 되면서 가능하면 최신 쪽이 이제 그런 성능들이 좋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하고 내가 쓸 수 있는 환경 같은 걸 보셔갖고 점수를 평가 잘 하셔갖고 나한테 맞는 모델을 딱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가기 전에 이제 오늘 원래 목적을 했던 이제 그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한번 좀 준비하다가 바꿨으니까 그래도 잠깐 장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제목이 이제 이걸 하려고 그랬던 건데, 여기 보시면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이제 아까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해서 이제 그 가르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제 만든 답을 이제 갖고 학생이 그걸 배우는 그런 형태인데, 원래 이거를 응용 분야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커다란 모델이 있어요. 커다란 모델 갖고 막 훈련시켜서 이제 답이 나와요. 막 나와요. 근데 작은 모델 갖고 여기서 예측한 거를 참조하면서 훈련시키면은, 그리고 그라운드 트러스 여기 요 모델에서 나온 답하고 실제 답하고 이걸 갖고 합동을 해서 요 스튜던트 모델을 훈련시키면은 이 작은 모델이 웬만큼 요 큰 모델의 성능을 냅니다. 웬만큼. 아니 모델이 작아졌는데 이게 성능 비슷한 거 요걸 쓰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없으면 얘를 훈련시 못 시키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좀 미스테리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 그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제 미스테리라고 이제 한 그 블로그가 뭐가 있었죠, 논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유 같은 건 논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게 된다면은 요 작은 모델은 휴대폰이든 어디든 작은 디바이스에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모델을 훈련시켰는데 이거를 저기 작은 데다가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저기다 쓰고 싶어 그랬을 때는 knowledge distillation을 이용해서 모델을 작게 만든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얘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티처 모델하고 스튜던트 모델을 정해놓고 먼저 티처 모델을 훈련시켜 놓고 이 티처 모델하고 협업해서 스튜던트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과정인데 티처 모델 여기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던트 모델 여기 쭉 있어요. 티처 모델을 쭉 여기 그 노란 라인을 따라서 막 훈련시켜요. 막 훈련시켜요. 그리고 여기 훈련이 끝나면 이제 여기 멈춥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요 파란 쪽 라인을 따라가게 한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프리즈 시킵니다. 여기 프리즈 시킨 다음에 훈련한 다음에 얘를 훈련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데이터를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나온 값이 있죠. 여기 틸드 보통 이제 논문 같은 경우 틸드라는 건 이제 예측값을 틸드로 표시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들어온 스튜던트 모델에서 이제 예측한 값이 있죠. 예측한 값. 요 예측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값하고 이제 그 소프트맥스 한 값 여기 자체 틸단 값이 있을 텐데 요 스튜던트가 예측한 값하고 이제 티처가 예측한 값의 차이가 하나의 로스가 되는 거죠. 로스. 근데 요것만 쓰는 게 아니고 요거하고 또 하나는 실제 그라운드 트러스가 있잖아요. 그라운드 트러스. 얘하고 스튜던트가 이제 예측한 값 요 차이도 있을 거예요. 요 차이랑 선생님이 예측한 값의 차이 두 가지를 약간의 이 알파 값이 있죠. 알파 값에 따라서 이제 그 비율을 정해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이 알파 값에 따라서 얘가 훈련되는 그 모양이 달라지겠죠.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데 요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얘만 갖고 훈련시켰을 때 안 나오는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거의 티처에 버금가는 성능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실습 준비를 막 했다 이거죠. 그 채팅에 뭐 있나요? 선생님이 일타 강사이며, 예, 좋습니다. 아무튼, 예, 일타 강사라서 일타 강사를 잘 배운 학생, 예,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기 콜랩에서 이제 테스트를 이제 했어. 여기 이제 티처 모델, 여기 파라미터, 여기 티처 모델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베이스 모델 뒤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150 여기 512 여기 너무 512 뭐 512가 있죠. 스턴트 모델은 여기 작게 30이잖아요. 이 앞에 32 32 이 앞쪽 못 갖고 여기만 좀 요 부분만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여기 이제 뭐 다른 거 뭐 하기 위해서 요것만 512하고 30이니까 몇 배인가요? 몰라요. 한 30배 되나? 30배 안 되고 한 24배 뭐 20 몇 배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모델을 이제 그 훈련시키는 건데 여기 이제 디스틸러 그러니까 이 디스틸러에서 두 개를 섞은 모델인데요. 섞은 모델은 여기 이제 그 양쪽을 훈련시킨 거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냈는데 여기 티처 모델이 액큐리시가 63 여기 스턴트 자체만 모델은 50%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 개 칼라를 이제 맞추는 건데 60% 스튜던트가 모델이 작으니까 50% 좋아요. 근데 디스틸되어 있는 스튜던트를 봤더니 이거 97%야. 이거 뭔가요? 이 선생님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하다가 아이고 전체 하나 그 과정을 약간 좀 생각해보고 이 클래스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바꾼 것도 있고요. 어쨌든 knowledge distillation이 그러면 지식을 단순히 전달해서 그 선생님 레벨 정도까지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보다 더 높은 레벨로 갈 수도 있다면은 이게 그 뭔가 그 모델을 성능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건데 아니 이게 청출어람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갔고 참 뭐 청출어람 그 머신러닝의 청출어람 같은 느낌도 들어서 지금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생님 저작권요? 그러니까 선생 모델이 그러니까 챗GPT 그런 데서 그런 건 이제 그러게요. 그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그래서 알파카도 이제 그 함부로 상용을 못했던 거잖아요. 저기 데이터 자체를 저기 오픈 AI에서 만든 데이터로 한 거라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 어느 쪽이 딱 옳다는 게 결정이 아직 그 정확히 안 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인정이 안 되는 건 맞는데 다만 공정거래법 같은 데서 이제 뭐 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국내에서는 여기어때 하고 야놀자 사건이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지적재산권은 인정이 안 되더라도 공정거래법은 대해서는 뭔가 이제 할 게 있는 거죠. 자, 뭐 얘기가 막 엉뚱한 데 가서 벌써 4시가 다 돼가는데 빨리 갑시다. 어쨌든 그 자체 LLM 할 때 이제 그 전략이 파인 튜닝 한다든지 프롬프트 뭐 엔지니어 할 수도 있고 휴먼이 이제 피드백을 해서 뭐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그냥 참고사항이니까 여기 뭐 요 글에서는 파인 튜닝이 장점이 많다. 뭐 베터 퍼포먼스도 있고 뭐 하다고 그러고 전체 흐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시간 날 때 이제 한번 훑어보는 거 하고요. 우리는 목도 아프고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하시죠. 뭐. 자, 자연어가 이제 1949년부터 이제 막 하면서 통계적으로 처리를 하다가 인베딩 인베딩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워드 투백 같은 게 2013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어텐션 나오고 2017년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와서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GPT가 이제 2018년부터 나오고 지금 우리는 GPT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고 그 효과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여파를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랭귀지 모델들이 아주 요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GPT-3 그다음에 뭐 GPT-4도 나오고 라마도 나오고 한참 나오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략에 따라서 사내에 둘 거냐 사회에 둘 거냐 또는 크기는 얼마로 할 거냐 토큰 자체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걸 하는데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은 이제 그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 think the definitions of what is and what isn't AI isn't always completely agreed on. So long as you're working to get machines to behave more intelligently and using that to help people, I would have no problem calling that AI. Frankly, I don't think the impact is there yet today, and it is incumbent on all of us. Or evil killer robots taking over the world. I think all of that is overhyped. Which is this hope that maybe someday AI could do almost anything, or maybe even more than what a typical person can do. I don't think this AI is panacea. It's not that AI could do anything under the sun. But those of us with access to this technology have a responsibility to step in and help out where we can. The AI world spent a long time engineering the software, and it's now time to get better at entering the data as well. I see a possibility where in the future, AI is a democratizing technology that is controlled by society and developed for the good of society. I'm Andrew Ng, CEO of Landing AI. 앤드류 에레시는 뭐 투자 회사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AI의 미래를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더라고요. 아까 21일 날 그 세미나 갔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하나 흥미있게 봤던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롱테일 쪽의 부분에 AI가 적용이 돼 갈 거다라는 그 전망이고 그 전망에 따라서 이제 중간에 끝에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AI 테크놀로지는 지금 상태의 AI 테크놀로지는 이터널 스프링 타임을 맞고 있다. 영원한 봄날을 맞고 있다는 게 이제 앤드류의 이제 생각인 거죠. 그 롱테일 쪽에 손쉽게 적용되는 걸 우리가 지금 찾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LLM이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로샷 러닝을 할 수 있고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자동화를 이제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사례 그 샘플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면, 앤드류가 얘기하는 이제 AI의 이터널 스프링 타임은 올바른 판단일 수 있다고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LLM 기반의 자동화가 이제 다양한 그 LLM 자체의 그 LLM이 됐든 오픈 AI에서 파인 튜닝을 하든 뭐 그 기반으로 랭체인 같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쓰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할루시네이션. 오늘은 할루시네이션 얘기는 안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방법을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도 있고, 테스팅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루시네이션이라든가 이제 안정성. 사실, 제너레이션 모델, LLM 같은 제너레이션 모델의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비즈니스 업무에서는 그 어떤 동일한 데이터 갖고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앞에 안무정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BPM 같은 데서는 어떤 입력이 들어가면 그게 동일한 액션을 해야 되는데 LLM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안정화시키고 하면은 LLM 기반의 이제 그 AI 적용 자동화가 되면은 앤드류가 얘기한 영원한 봄, 이터널 스프링 타임이 올 거라고 보고요. 이 다양한 분야의 이제 LLM에 대해서 오늘 끝도 보니까 그 뭐 AI 기업 코이어가 비즈니스형이라고 했는데 아마 특정 비즈니스 앞에서 GPT-4가 특정 분야의 8가지 분야로 나눠서 훈련시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각각의 산업별로 이제 특화되게 파인 튜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업무 회사 쪽 데이터를 주로 쓰고 있어요. CRM이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회사 데이터를 회사의 비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회사에 필요한 걸로 파인 튜닝을 시키는 것 같아요. 여기 오라클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오라클이 그동안 AI 쪽 하나 자체하기는 능력은 없으니까 이런 데다가 하면서 또 오라클은 회사 쪽 비즈니스 회사 쪽에 그 관심이 많지 일반적인 뭐 창조하는 그 AI 쪽에 관심이 없잖아요, 별로. 어쨌든 그 CRM이나 이런 쪽에 적용하기 위한 걸로 이제 여기가 된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그 AI의 뭐 롱테일 쪽을 커버하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광고 하나 하자면은 이제 만들고 있는 저희 이지스 챗 DBA 테스트에서 이제 뭐 조인과 윤희의 차이 말해줘. 오라클 뭐 차이 뭐야? 이렇게 하면 답하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거 오픈 언제 하시나요, 권 대표님? 감독이 많이 도와줬네요. 네, 어쨌든 오픈 뭐 다음 주에 하시는 건가요? 네. 네, 다음 주에 이제 그 어디에 오픈하실 건지. 일단은 뭐 홈페이지 하죠. 네. 항상 이거를 지금 그 홈페이지에 그게 뭐 이렇게 뭐 빅터보드가 이래가지고 뭐 쓰는 거 보내라던데. 그거는 이제 요걸로 대결하는 게 아니고 모델을 해서 그 모델을 내가 훈련시켜야 돼 또. 그래요? 그 훈련돼서 아까 그 벤치마크 결과가 그 벤치마크가 몇 등 했어? 그게 이제 리더보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 뭐 환경이랑 그런 거 있으면 거기 이거 데이터 준비해서 해볼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으로 해서 청출 오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티처 모델하고 스턴트 모델이 동시에 돌아가는 그 정도 크기에다가 데이터가 네? 8일은 좋아요. 아 이거 오픈하는 거? 예, 그럼 예, 그럼 8월 15일 날 저희 그 이지스 홈페이지에 챗 DBA가 이제 그 공개되니까요. 그때 뭐 혹시 챗 DBA 테스트를 해보시고. 전종이는 그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가 PR입니다 지금부터는. 예, 저희 회사가 저기 DBMS나 뭐 APM 이런 거를 AI 적용하는 그런 거 만들고 있어서 그걸 부장님이 나를 직접 설명하실 건데 알파카 지금은 오픈 AI API 하는데 이제 좀 알파카 라마2 이제 거에다가 뭐 좀 받아서 그걸로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 데이터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영어 설명 데이터하고
여기 이제 한글로 나오는 건 트랜슬레이션 쓴 거기 때문에 영어만 훈련되어 있는 그런 모델도 될 것 같아서요. 그걸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좀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원래 그 DB 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 오픈 소스 뭐 알파카가 됐든 아마투가 됐든 데려다가 DBMS 지식만 그것만 막 집중력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DBMS는 나한테 물어봐 뭐 이래가지고 저희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 전공 분야에 훈련시키는 거를 우리 부사장이 만들어서 약간 다르긴 한데요. 나중에 이제 일단은 내용 한번 보시고요. 이제 조금 메타 테스트 할 거니까 예. 뭐 예. 어디 좀 이렇게 조언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이제 54분이긴 한데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만 하고 4시 전에 마치시면 어떨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 없으시면요. 질문 있습니다. 예. 너무 잘 들었고요. 뭐 지식 증류 보고 하니까 지금 후발 주자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앞쪽에 이게 오늘의 주제보다는 앞에서 설명하실 때 그 랭체인 하실 때 예. 그 DB를 직접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뭐 했지 않습니까? 답을 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DB는 실제로는 오픈 AI에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DB는 그렇죠. 예, SQL만 이제 그러면 거기서 생성이 되죠. 네, 그러면 진짜 그 회사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 보안 때문에 못 쓰는데 네. 그런 것들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보안에 걱정 없이 진짜 자연어 처리나 혹은 이론적인 부분, 두뇌를 써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만 오픈 AI한테 맡기면서 이렇게 네. 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게 생각한 겁니까? 네, 맞는데요. 맞는데 거기도 이제 항상 우리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IT 모든 기술에는 해킹이 따라옵니다. 해킹이. 프롬프트 해킹이라는 게 또 생기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해킹.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에이전트를 만들 때 저 DB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서 뭐 해서 계산해줘. 그 말로 하면은 그게 오픈 AI로 가서 그거에 맞는 SQL문이 생성이 되고 그 SQL문이 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돌아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누가 이제 나 프레임워크 잘 짰어, 잘 만들었어, DB를 잘 핸들링하는 툴이야, 써봐. 그래서 누가 이제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다가 살짝 해킹 코드 같은 걸 집어해서 데이터를 긁어오면은 저쪽으로도 보내라는 걸 이제 히든으로 숨겨놓는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마치 그 SQL 인젝션처럼 동작해서 얘가 생성될 때 SQL문이 SQL 인젝션 같은 이제 그걸 하는 SQL문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답은 된다. 그렇게 된다. 다만 해킹은 조심하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또 뭐 질문이 여기 GPT-3 다빈치 이거를 지금 정리할까요? 지식 중류가 파인 튜닝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냐? 이거부터 지식 중류가 파인 튜닝의 한 종류냐? 파인 튜닝 할 때 지식 중류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인 튜닝 할 때. 근데 지식 중류 자체가 파인 튜닝의 한 종류라고, 그러니까 지식 중류가 요렇게 있는데 파인 튜닝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지식 중류가 들어가냐? 그건 아닌 거고요. 지식 중류라는 파트가 있고 파인 튜닝이라는 파트가 있어서 그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런 생각 안 해보긴 했지만 현재 상태로는 걔가 이제 어떤 하나가 하나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집합이 있는, 서로 다른 얘기면서 교집합이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GPT-3랑 텍스트 다빈치 0036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오픈 AI의 이제 GPT 3.5 터보랑 텍스트 다빈치 003은 GPT 3.5 터보는 채팅에 파인 튜닝이 돼 있고요. 텍스트 다빈치 003은 제너레이션 인스트럭션에 파인 튜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채팅하는 것들을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은 어떤 거 뭐 해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텍스트 다빈치가 좀 더 이제 잘 나오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10배 비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가 돼 있으면은 실습할 기회가 있으면 그걸 한번 실습시켜 드리겠습니다.